요양보호사 시험 어렵다고요? 10문제 중 6문제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오늘도 합격을 향한 10분 루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킥. 11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2번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3번 감정적으로 대응한 후 해당 장소를 떠난다. 4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 정답은 4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혼자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문제를 은폐하거나 절차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대응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2번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5번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요양보호사의 윤리 기준에 맞지 않거나 차별, 갈등,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존칭을 생략하며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2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3번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였다. 4번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였다. 5번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정답은 5번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정이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직업윤리에 부합합니다. 이는 대상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직업적 태도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비전문적 관계 형성, 금품 수수, 감정적 의존은 부적절한 기록 방식으로 직업윤리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의 할인을 요청하였다. 보기입니다. 1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2번 시설장과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3번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4번 할인 대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 5번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 1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은 법령과 제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요양보호사 개인이나 기관이 임의로 할인하거나 환급할 수 없습니다. 할인이나 환급은 부당한 금전 처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2번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3번 방으로 데려가 기저귀를 채운다. 4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5번 제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시설 입소를 유도한다. 정답은 4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행동 변화는 증상 악화나 신체 환경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문제 행동을 즉시 제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전문가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찰 기록은 서비스 계획 조정과 의료적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3번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림 감각이 있다. 4번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번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정답은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의 수근관이 좁아지면서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합니다. 주요 증상은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일부위, 저림과 통증이며 손을 털거나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은 척골신경 영역으로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번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3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번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번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정답은 3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는 개인 위생과 감염 노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한 경우 풍진에 감염되면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풍진 감염 대상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생제는 예방적으로 복용하지 않으며 감염 증상이 있을 때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분비물이 묻은 손을 휴지로만 닦는 행위는 감염 예방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재발이 드물다. 2번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3번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번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정답은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노인성 질병은 노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변화와 질병으로 인한 증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만성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재발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위염으로 명치 부위에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번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번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번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4번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번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답은 5번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위염으로 명치 부위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위 점막이 자극받은 상태이므로 음식 섭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복부 마사지나 상복부를 누르는 행위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차가운 음료는 위 점막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받은 제산제는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위험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2번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번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4번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번 정기적으로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인플루엔자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므로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은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외 활동을 권장하거나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항생제는 바이러스성 질환인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흉부 방사선 검사는 인플루엔자 대상자에게 필수적인 관리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올바른 방법은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0문제 끝. 10문제 중 6문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요양보호사 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각 60점이면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오답노트로 다시 풀고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 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